자, 오늘 연방의 주제는 중동 얘기입니다. 사실 그 지난주에 하기로 이제 먼저 선약이 돼 있었던 건데 생각지도 않게 사건이 터졌죠. 네. 어제 오후 3시 35분 우리 시각으로, 그리고 그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10시쯤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우리 한국 선박, 그러니까 뭐 에탄올을 비롯해서 한 화학물 7,200톤을 실은 선박이 피랍당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실 국제해사기구 규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 피랍한 이유가, 납포한 이유가 환경오염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국제해사기구 안에 그 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 규정을 찾아보니까 공해상에서 그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인근 국가가 공해상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끌고 갔을 경우에는 이 선박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그 연안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란 측에서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끌고 갔습니다. 그 호르무즈 주 검찰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발부받은 상황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은 사법적으로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국내법이고요. 진해 국내법이고요. 어디까지나 공해상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에 관할하에 들어간다면 이란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 안에 위험 물질이라든지 불법 물질이 선적돼 있다 그러면 자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이란 그 해군이 혁명 수비대가.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불법 물질이 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란 쪽으로 들어오지 마, 배 돌려서 가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지. 끌고 가진 않죠. 위험 물질이라며 이 새끼들아. 근데 왜 니네 땅으로 끌고 들어가냐고. 이유는 환경 오염이라니까. 그러니까 해양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을 싣고 있고 그걸 또 일부 흘렸다라는 뭐 증거도 없어 사실. 없어요. 실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어저께 드렸네요. 맞아요. 네. 우리 걸 본 거야? 우리 걸 봤다고요? 정말 우리는 내일 뉴스가 맞아. 이제는 이란도 우리 뉴스를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이 동원된 일종의 이제 이란을 정치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군사행동의 빌미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란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거를 피납해 갔다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질 잡힌 거예요. 그렇죠. 인질이 잡혔어요. 우리나라 유조선과 선박이 인질을 잡힌 거고 결국은 이걸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한국 측의 어떠한 외교적인 개입을 사실상 이란이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하고 뭐 그에 대한 그 어떤 그 협상 과정이 진행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 여건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피랍 협상, 그러니까 피랍 그 석방 협상이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인질로 공해상에서 진짜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끌려가고 지금 끌려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신발 모양으로 딱 있죠. 그 옆이 바로 이란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가다가 이 배가 잡힌 거냐면은, 자, 아라비아 반도 가장 중간에 양쪽 이쪽 홍해, 이쪽 페르시아 해, 요 사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 아래쪽에 예멘, 오만이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조그맣게 바레인 있고 그 밑에 혹처럼 싹 붙어가지고 카타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항이라고 해가지고 요쪽 페르시아 쪽에 있는 요 항구에서 아랍에미리트의 프라이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아랍에미리트가 7개의 토후국으로 된 그 국가예요. 그러니까 연방 국가예요. 연합 국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바이도 그 중에 하나의 국가인 거고. 근데 이제 프라이자는 가장 적은 국가인데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SK그룹이라든지 삼성물산도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바일항 같은 경우에 1970년대 때 요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많이 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주로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일한 데가 거기였고, 그래서 항상 물동량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페르시아 안에 이렇게 타고는 아래쪽에 아랍에미리트 요 프라이자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근데 거기에 중간에 딱 이란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쪽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여기 딱 40km도 안 되는 요 폭 있죠. 여기서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딱 진을 치고 있다가 수틀리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없게 여기서 이제 딱 잡혔는데 한국 선사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기를 오가는데 이번에 잡은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환경오염 할 수가 없는 게 이 배 올수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매달 점검도 받고 있고 심지어 물을 내보낼 때도 미생물까지 다 걸러서 내보낼 정도로 우리는 법을 위반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내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관의 공식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어차피 이란의 목표가 우리 선원들을 목표로 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우리 선원들은 선장부터 시작해서 1등 항해사, 3등 항해사, 기관장 뭐 해가지고 5명이고 미얀마인, 인도네시아인들이 주로 이제 선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란이 뭐 특별히 억류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중동 정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일단 뭐 우리나라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된 부분을 짚자면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자면 이란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우리가 콘덴세이트 주로 이란 거 많이 가져오거든요. 경질류. 이란산이 질이 좋아. 그래서 많이 가져오는데 근데 미국 제재로 이제 못 가져오는데 그거를 예전에 이제 이라크 핵 합의가 그 합의에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재가 풀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제를 했냐면요. 우리나라의 우리은행하고 IBK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이 계좌를 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유를 들여오면 원유 대금을 원화로 거기다 꽂아 놓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란에 수출하는 품목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필수품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갔으니까 그 대금을 그냥 여기 이 계좌에서 받는 식으로 됐는데 미국이 2018년 5월에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탈퇴를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국가들이 다 반대를 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잘못된 합의야. 그럼 나랑 다시 합의를 하든지. 이게 2015년 7월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합의거든요. 말년에 갑자기 해치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거 잘못했어. 지 치적 만들라고 이거 순전히 다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해준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서는 6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서 모든 제재를 다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 계좌가 동결이 되면서 우리도 교류 자체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란이 여기 묶여있는 돈이 지금 최대 9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최소 7조 5천억 원에서 70억 달러는 넘는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물건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미국이 이거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실제로 방역용품,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용품들을 대환해서 주자. 이건 인도적인 물건이니까 괜찮잖냐? 그렇지. 라고 하는데 미국은 안 돼. 의료품도 군수품이야. 그걸로 갖고 군인들한테 저기 해가지고 군사용으로 갈 수 있어라고 이걸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좀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게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물론 이란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란 내에서는 저항 경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 미국이 제재해봤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아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근데 살아남아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진짜 근근히 견디는 정도지 사람 살 정도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홍수가 났는데 구조 헬기가 없어서 못 띄울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지금 이란 내에서 물론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5만 5천 명이 지금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란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며칠 전에 이란 내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에 그 원화 결제 계좌에 있는 거 그거 우리 백신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들은 백신 치료제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요구를 했을 것이고 지금 그 관련 기사가 나왔다라는 댓글도 있네요. 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란은 이른바 이제 시아파의 마지막 성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동맹으로 엮어가지고 이란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끔 하면서 미군을 중동에서 빼내는 전략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란군이 제일 세. 그렇지. 예, 왜냐하면 이제 공군이나 이런 것들은 사우디가 세고 뭐 이스라엘 같은 건 핵도 쥐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란이 이 중동 안에서는 가장 막강한 100만 명이 넘는 육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첨단 전쟁으로 드론 쏘고 이런 거는 그 첨단 무기가 할 수 있지만 결국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몰려가서 상대방 수도에 깃발 꽂는 거잖아요. 백병전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이란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란은 중동 안에서의 불안감의 어떤 악의 씨앗인 거야. 다른 국가들, 사우디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도 공군이나 이런 쪽에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지만 이 관리를 지네들이 직접 못해요. 못해요. 사실상 용병으로 미국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무기만 연락에 팔아놓고 그렇지. 막 F-35 막 100대씩 팔아놓고 미군 철수해버리고 그 관리하는 맞아. 공군들을 그건 안 안 준다는 주죠.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니들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랑 손잡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우디가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야 사우디 많이 변했네 이제는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네 그러면서 사우디한테 이제 반감을 가지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멘이 내가 이스라엘이랑 사우디랑 붙어봤잖아 이것들 허당이야 우리가 다 이겼어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사우디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중동 안에서의 이름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2021년에 진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 미국의 이 탈출 러시가 더 심해지게 되고 오히려 이란은 힘을 받게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중동 정세를 하자면 지금 중동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원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한때는 중동의 원유를 지들이 도매로 떼다가 전 세계에 팔아먹었지만 트럼프가 그거 안 해라고 중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었어요. 그리고 지네 스웨일가스 파니까. 그리고 어떤 나라도 달러 없이는 중동에서 원유 사가지마 하는 바람에 중국도 유럽도 달러를 사가지고 중동에서 기름을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달러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했어. 1년에 미국 예산이 1,000조 원인데 비상 예산은 코로나 예산으로 900조를 편성하는 바람에 900조라는 돈이 벌써 펌핑이 돼버린 거야. 미국 예산 안에서도. 그만큼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 달러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 미국에서 무기 말고는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유로존도 그렇고 중국존도 그렇고 우리 그럼 다른 화폐로 거래하자라고 하는
제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중동 안에서의 미국 달러의 활용, 그러니까 페트로머니 달러라고 했던 미국 달러의 가치가 이제 효용성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럼 미국은 사실상 중동을 중국, 유럽, 러시아 손에 넘겨주고 손 빼고 나가겠다고 하는 게 미국 정책인 거야. 그러면 이런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친미 국가들은 엄청난 존재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미국에 빠져나간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지금에 있는 중동 세력들은 어느 국가랑 친하게 지낼 거냐를 놓고 골머리를 때리는 상황이 중동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중동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봐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사실 미국의 이란 고립 정책이 어느 정도로 강화가 되고 있냐면은 지난해부터 왜 아랍에미리트가 첫 스타트를 끊었죠. 그다음 바레인, 수단, 모로코까지 계속 이스라엘하고 외교 정상화에 나섰잖아요. 원래 아랍 국가는 똘똘 뭉쳐가지고 팔레스타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설사 뒷구멍으로는 이스라엘하고 교류를 해도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입장에 아랍 국가가 섰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도 이게 깨져서 이탈을 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지금 이제 현지 시각으로 5일에 걸프 협력 회의가 열리거든요. 이제 여기에 카타르가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원래 카타르가 여기 소속이긴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6월 5일입니다. 정확하게 카타르한테 단교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카타르는 유일하게 붙어있는 데가 사우디하고 조그맣게 육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갑자기 너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단교 선언을 했는데 사우디가 혼자 했느냐? 아니요. 자기 꼬봉들 다 모아가지고 9개 아랍 국가가 다 똘똘 뭉쳐서 카타르를 단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립을 시켰죠. 섬처럼. 네, 섬처럼 고립을 시켰는데 카타르가 그래? 그럼 그러든지 하면서 화물 수송기를 겁나 사가지고 모든 수입품을 다 터키라든지 유럽에서 화물기로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우디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 뭐 이렇게 카타르 단교에 이렇게 똘똘 뭉친 국가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13개가 있어요. 13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카타르한테 니들이 이 1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단교를 풀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란하고 끊어 였어요. 근데 카타르는 이란하고 카타르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엄청난 천연가스가 나와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테러를 지원하지도 않고 니들이 하는 말 우린 다 들을 수가 없어라는 식으로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러나 바트 이 단교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카타르가 너무 돈이 많은 세계 제1의 부자 국가였기 때문에 그걸 다 돈으로 처발처발해서 다 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타르가 니들이 날 왕따 시켜? 그러면서 이제 터키하고도 손잡고 러시아하고도 친해지고 심지어 이제 터키 군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중국하고도 친해지고 이란하고도 더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명목상 이걸 어떻게 풀까 하다가 최근에 쿠웨이트, 늘 그렇습니다만 쿠웨이트가 참 중재자의 모습을 잘 갖추거든요. 그래서 쿠웨이트의 중재로 얘들이 3년 7개월 만에 외교 정상화를 한다라는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란한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일한 우군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카타르하고 그 이란은요, 원유나 천연가스를 하는데 이게 셈이 하나야. 그렇지. 쉽게 말하면 이 한 셈에서 양쪽 나라에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서로 뽑아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정상적으로 채굴 작업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카타르가 이란 석유를 훔쳐서 팔아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를 시비를 걸면 카타르는 굉장히 그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카타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군사적으로도 워낙 이란이 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너만은 나를 배신 때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뺐지.
이란만 빼고, 그러니까 이란하고 카타르 빼고는 전혀 적성국으로 손잡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까지 지금 다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우디 연합에 이란이 통째로 지금, 그러니까 이란과 카타르만 빼고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한 연합을 가다 보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도 이거 이란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동 안에서 이제 이란이 옛날 쿠웨이트 한번 작살나갖고 재기 못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란을 버린 건 아니지만 등거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반 이란 연합과 이란 쪽에 공동의 다리를 걸치려고 해요. 이유는 핑계인 거야. 나 월드컵 해야 돼. 그렇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내년에 월드컵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 주변 국가들하고 교류가 꼭 필요해. 그래야 사람들도 구경 오고 그럴 거 아니야. 이란 네가 이해해 라고 말하고 있는 차원인 거죠. 자, 문제는 이란이 아직도 막강한 군부들이 집권을 하고 있고 아까 군사력의 힘도 강하지만 군부가 사실상 이란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적인 스탠스가 별로 없어요. 맘대로 뭔가 외교 정책을 바꾸거나 유화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이 이건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미국한테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는데 결정적인 한 방만 때려주고 가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라는 거야. 근데 이건 사실상 핵시설 자체를, 그러니까 발전소 하나를 뽀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발전소 자체가 물론 이란이 고농축 핵으로 무기를 만들었다는 증거도 없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부순다고 해서 그거 이란 경제에 아주 치명적에 이르지 않거든. 실제적으로 핵발전소 폭격을 명분으로 이란의 지상군들을 비롯한 주요 군사 기지들 그리고 핵심 군 장성들을 제거해달라는 로비를 트럼프한테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자체 군사력 무장 해제를 시켜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또는 미국의 첩보기관이 주도하는 일종의 자작극 테러가 이란에서 일어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이미 이 얘기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란 자리프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빵 하고 때린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 근데 이제 트럼프의 선택도 약간 좀 긴가민가 한 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국내 정치력이 양분돼 있는 상태에서 이란하고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 일어나게 되면 또 트럼프 지지율, 현역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가거든. 특히 본인이 지금 이 부정선거 판을 뒤엎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요때 뭔가 강인한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뭐 쇼맨십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트럼프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란은 지금 완전히 고원무립이지. 사방에서 그렇죠. 위협받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아주 이란의 숨통을 끌으려고 하고 있고 유일한 우방인 카타르도 지금 내가 너한테 손 빌려주기 곤란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시점에 왜 한국 유조선을 붙잡았냐는 거지. 그 화물선을 붙잡았냐는 거지. 뭔가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댓글창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 계좌에 묶여있는 원화를 협상비조로 편법으로 넘겨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아니 그 인질 그 석방 조건으로 해갖고 나 이걸로 합의 봤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림도 되는데 그건 조금 유치하고요. 그 상상은 지금 중동의 입장은 그동안은 계속 이제 그 종교 분쟁으로 인해 갖고 싸움을 벌려왔어요. 그 싸움의 그 핵심은 시아파 시아파 뭐죠? 순위파. 이 시아파 순위파의 갈등이 표면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이나 영국의 그 정보기관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왕정을 유지하느냐 공화정으로 가느냐의 차이예요.
이란과 카타르가 욕을 먹는 이유는 공화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상으로라도. 그래서 기존의 왕권 위주로 왕이 모든 거를 관할할 수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한 거야. 자기네들도 국민들한테 역으로 공화정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봐. 그러니까 결국 따져놓고 보면 이 중동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중동이 스스로 일으킨 그 분쟁이 아니라 중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외세 세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낸 전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그 2021년에 중동의 전황은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이 심각하게 당할 공산이 나는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7대3 정도 봅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리든 사우디하고 전쟁을 벌리든 아니면 미군한테서 두들겨 맞든 간에 이란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이란을 구해줄 수 있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란 내부적으로 이란도 2017년 5월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재선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란도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이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소속이냐면 이란 혁명수비대예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규군이 있고 정예군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이 혁명수비대는 누구 직할이냐면은 그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여기는 신정체제예요. 최고 종교 지도자 바로 직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의 그 이란 국내외의 모든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하고 이제 이란 핵 합의를 추진을 하면은 당연히 했을 때는 강경파가 밀렸어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근데 다시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의 중동 정책 자체가 바뀌면서 억압을 해서 들어오니까 강경파가 이제 더 목소리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돈줄을 미국이 딱 쥐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은 돈이 있어야 얘들을 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미국하고 대화하고 나발이고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내부적으로 이란 정부가 그 어떤 손도 국민들한테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필품 부족하고 경제위기 계속 되니까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부 불만을 어떻게든 바깥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귀착되는 지점이 반미 감정이라는 걸로 가장 크게 왜? 그게 이란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힘이었어요. 반미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명분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옴과 동시에 플러스 어쨌든 이란 정부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쪽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측면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한테 어떻게 보면 SOS를 다른 차원에서 그렇죠. 한 거죠. 예. 지금 중국이 뭐 무상으로 백신 제공 뭐 공여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건 안 받는다니까. 이란이 유럽 것도 받고 뭐 주변 거 다 봤는데 중국 거는 싫다고 학을 띄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의 1대1로가 사실 이제 처음에 이란과 중국 간에 뭐 송유관 건설 사업도 뭐 진행하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저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돈을 댄다는 건 이권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권을 그렇죠. 쥐고 있는 군부 입장에서는 절대 안 뺏기지. 절대 이거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인인 대통령은 중국 돈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적인 돈을 굴리는 군부는 안 받아. 중국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처음엔 이란산 원유를 중국이 다 사줄 것처럼 막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군부랑 거래를 튼 거야. 근데 이제 그 조건으로 다른 뭐 도로 건설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 제안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사채거든 이거. 그러니까 야, 난 그냥 있는 기름 팔아서 그냥 편안하게 쓸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확인은 되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란과 카타르가 같은 유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타르가 이란 고립 이후에 사실상 세계 천연가스 수출 1위가 되고 아주 있거든요. 쭉쭉 뽑아내고 쭉쭉 있죠. 뽑아서 팔고 있고 더 많이 팔라고 그렇지. 유조선을 100척을 만드는 그래 그거 수주했잖아 어, 우리나라에. 그 100척을 만드는 발주를 했죠. 엄청난 네.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도박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자기 이름으로 못 파니까 하니까 카타르한테 야, 샤바샤바해서 야, 이 우물에서 너 뽑아서 쓰고 너 여기서 벌어들인 것 중에 일부를 줘. 일부만 우리한테 줘. 그러면 내가 너 얼마든지 빼가든 말 안 할게라는 모종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카타르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카타르가 그럼 우리가 저 사우디 쪽하고 다시 손잡는 거 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해라는 식으로 대신 네. 내가 너 돈 주둔 거는 모르게 계속 뒤에서 챙겨줄 테니까 라고 하는 야합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네. 카타르 얘기도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카타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중동 전체의 민주주의 진영이 바뀌어요. 공화제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어떤 그 전환점이 이번 월드컵에 있거든요. 지금 카타르는 사실 나라를 통째로 개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순하게 월드컵 경기장만 짓는 게 아니고 그에 관련된 기반 시설부터 뭐 숙소, 도로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진짜 단편적인 예로 타워 크레인 있잖아. 이 건물 짓는 타워 크레인. 전 세계 타워 크레인의 절반이 지금 카타르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 것도 분해해갖고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넘어갔어. 거기서 어마어마한 공사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도 개발과 들어가는 비용의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만일에 전쟁이 나고 막 유가가 떨어지고 페르시아 많이 봉쇄되고 이러면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라 카타르란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거야. 카타르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와야지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유를 팔고 천연가스를 팔고 나머지 안에 제조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다 들여와야 된다고요, 밖에서. 근데 여기에 전쟁이 빵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은 카타르는 타격이 그렇지.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카타르가 이란을 어떻게든 달게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이란이 지금 있는 군정 체계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외압적으로 붕괴시켜가지고 정상적인 국가, 이게 뭐 정상이란 얘기가 평화 민주주의 체제 민정이야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주변국들하고 갈등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국가로 바뀌어야 되는 게 일단은 중동 정세 변화예요. 왜? 혼자 덕야청청 할 수 없거든. 이스라엘과 사우디도 살아남기 위해서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어떤 형태의 평화체계로 들어가야 되고 중동 연합체 합의체 이런 방식으로 안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겠느냐. 그게 이란과 이스라엘, 사우디, 카타르를 둘러싼 2021년 중동의 정세 중에 가장 눈여겨 살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이란 내부가 그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온건 대화파. 지금 그 정권을 잡고 있는 하산 로하니부터 시작해서 자리프 외무장관은 온건 대화파거든요. 이들은 사실 서방 국가하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쪽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기득권층인 그 강경파들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이들이 바뀐다는 거, 이들은 기득권이야.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1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란 내부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게 어느 정도냐면은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국민들이 이렇게 막 실업률 뭐 청년들 실업률 40% 50% 육박하고 진짜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 못 산다는 게 수십 년에 달하지만 기득권층의 자제들은 엄청나게 낭비벽 심하고 소비 어마무시하거든요. 얘들은. 근데 얘들이 철딱서니 없이 SNS에 그런 거 막 올린단 말이야. 요즘은 아프리카까지 다 SNS 해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요. 다 하는데 이란 내에도 다 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 하거든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란에 봄이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가끔씩 이렇게 바람을 쭉쭉 빼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걸 하냐면은 본보기로 밑보인 애들을 찍어가지고 숙청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관련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가끔씩.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 고위층들도 국민의 그 내부 반란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들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반감을 좀 누그러뜨리고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미 감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는 거고 아마 이란 내부에서는 계속 국민들을 반미 감정이라는 정말 가장 큰 명분 이란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가장 강하게 버텨올 수 있었던 그 내가 아주 밑바닥에 깔린 감정, 그 반미 감정을 쉽사리 내려놓지 않을 거고요. 그걸 해야지만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니들도 변해야 돼. 이게 사실은 잘 들어먹히기가 쉽진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저도 문희정 그 평론가 의견에 지적을 하는 게 필요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기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게 그 마지막 단추를 내부적인 어떤 그 민주화로 바꿔낼 것이냐 아니면 네. 외부적인 군사적 개입으로 바꿔낼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란은 어찌됐거나 올해 안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내부적인 국가적인 변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여파를 최대한 막 그 옛날 걸프전이나 또 제2의 그 페르시아만 봉쇄 사태 이런 거 없이 원활하게 잘 정리될 수 있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의 어떤 원유 공급선도 그쪽에 70% 이상이 다 묶여 있잖아요. 70-80%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무스하게 그게 되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러나 이란 내부도 내부 문제도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사실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거기 스무스하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이스라엘, 미국 이런 애들, 사우디 같은 애들은 그래 이란이 스무스하게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에서 뭔가 터질 테니까 신경 써서 봐야 될 거고요. 현재 이제 갑자기 졸지에 그 피납을 당한 우리 이제 선사나 저기는 이제
좀 당황스럽겠죠. 가족들은 당황스럽겠지만 저는 기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한 이상 우리 선원들이나 네. 화물에 대한 보호나 이건 대우는 굉장히 잘할 거예요. 굉장히 잘할 응. 것으로 믿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네. 있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야당 놈들이 또 우리 국민이 가서 피납을 당했는데 아. 뭐 정부는 뭘 하니 뭐 이런 기사 이제 오후부터 막 쏟아져 내겠죠. 그래도 그렇지? 다 하고 있어 우리 외교부. 아마 이미 그 대사관 통해서 항의 아, 갔을 거고 또 뭐 이 관련된 거 하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다 사람들 나가 있을 거거든요. 믿고 기다리시면 이 문제도 큰 문제로 번지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절충점, 외교적 절충점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 지혜롭게 잘 하실 거니까 그냥 믿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오늘 월드 국제뉴스 국제뉴스. 플렉스. 자꾸 월드. 국제뉴스 플렉스는 여기서 정리할 거고요. 자, 중동 2021년에 이제 중동 이란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거라는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다음 대륙은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남미? 남미로 한번 가볼까요? 남미 갈까요? 네, 코로나의 쑥대밭이 되고 있으면서 미국의 영향력 안으로 점점 말려 들어가고 있는 주체성 없는 실패한 민주화, 실패한 자본주의의 어떤 대륙. 조금 있으면 이제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해지게 생겼어요, 남미가. 네, 남미의 비극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박 피랍 사건, 납포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스탠스를 하나로 딱 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란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가심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해결을 지혜롭게 잘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스탠스로 반응을 좀 적극적으로 네,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